레지던시의 마지막 날이다. 짐도 차에 전부 실었고 나만 싫으면 출발이다. 낮에는 한수가 찾아와 많이 울었다. 6개월 동안 많이 큰 것 같았는데 애는 애인가 보다. 사실 나도 울음을 많이 참았다. 내 이름은 유서연이고 여기는 대한민국 평안남도 평양특별시. 사실상의 통일이 진행된 지 22년이 되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남북한 예술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설립된 평양 작가 레지던시이다. 레지던시에 입주한 지 3일째 되던 날, 나는 건물 담벼락 뒤에서 우리를 훔쳐보던 꼬마 아이를 보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꼬마는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몰래 관찰했다. 일주일쯤 그랬을까? 그 꼬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돌을 집어 나에게 힘껏 던진다. 친해지고 싶은 걸까? 아니면 무서운 걸까? 2037년 7월 15일 목요일. 날씨는 맑다. 꼬마의 경계심이 풀렸는지 어느 날은 뛰어와 옷자락을 툭 치고 도망간다. 나만의 여느 꼬마들과 다름없이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다. 꼬마는 왜 매일 혼자 이렇게 노는 걸까? 여기 레지던시에는 20명 정도가 입주해 있고 아시아인의 비율이 높다. 모두가 친해지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만 생각해봐도 다양한 배경에서 이곳을 지원했다. 남한 사람은 나와 오빠 하나, 그리고 또래 친구인 A랑 제이, 이렇게 4명이다. 제이는 바로 내 밑방을 쓴다. 지난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제이의 작업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제이의 작업은 페인팅이나 조각이 아닌 인터랙션 작업인데 미술로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그런 논지를 떠나서 북한 사람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고 그것에 작품이 반응한다는 자체에 매우 흥미로워한다. 8월 2일. 재빠르게 도망가는 꼬마를 잡아세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김한수 라고 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서럽게 울어댄다. 엄마 아빠는 모두 남쪽에 직장을 얻어 돈을 벌러 갔다고 했다.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워졌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주말에만 올라오는 부모님에게 서운한 감정이 커져 남쪽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변했다. 그래서 남한에서 온 나에게 투정과 어리광이 심하다. 아이처럼 잘 놀다가도 가끔씩 쏘아볼 때면 섬뜩할 때가 있다. B는 북한 작가이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던데 고위관직 집안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공부를 마쳤다. B가 얘기하길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서 아버지는 실직을 하셨고 집안 사정이 예전 같지 못하다고 한다. 옳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만 통일로 인해서 북한 상황이 바뀌지 못했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사 체제에 순응하며 관직 생활을 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찾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 미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말한다. 과거 북에는 애플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애플족은 겉은 빨갛게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띠지만 속내용은 전혀 아닌 부잣집 애들을 가리키는 말로 통일이 진행되기 전에 그들의 집안 사정이 좋았을 때에는 달러로 화폐 교환이 되는 식당에서만 식사를 하고 포켓볼을 치고 다녔다고 한다. 어제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평양대학교에서 내가 대학생 시절에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났다. 물리학과 전공에 석사를 미국에서 하고 돌아와 평양대학교에 강사로 나온다고 한다. 남북 사람 간의 직업 경쟁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서야 실감이 난다. 평양대학교 강사. 평양대학교는
통일 이전 북한의 사상교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 양성기관이었는데 남한 사람이 그곳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만큼의 변화가 새삼 당황스럽게 느껴진다. 나는 한수와의 시간이 즐겁다. 내 작업실에 와서 물감과 붓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이 귀여워 저번에 서울에 다녀오다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사다 주었다. 매일 집에서 그림을 그려와 보여주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그림 그리는 게 재밌나 보다. 며칠 전 작업실에 놀러온 한수에게 가족의 모습을 그리게 했다. 엄마, 아빠, 한수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기대했는데 4명을 그린다.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 물으니 형인데 베넷 병신이라며 마구 욕을 해댄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런 한수를 큰 소리로 혼을 냈다. 왜 혼나는지 모르는 한수의 눈빛과 태도에 더 화가 나 계속 나무라고 결국 내가 지쳐 한수를 집에 보냈다. 가슴 한구석이 너무 먹먹했다. 그 태도는 무엇일까? 시가 있다. 시의 할아버지는 만수대 창작사에 있던 미술 화가였다. 할아버지가 작업하실 당시에 옆에서 그림을 많이 보고 그려서인지 시는 극사실주의에 매우 능숙하다. 아버지는 북한 기념비 제작에 참여하는 기술자 겸 미술가였다. 아버지는 가끔 국가적 수입 차원으로 제3국에서 의뢰받은 기념비적 동상 제작에도 참여했다. 본인들의 수령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목적만이 그들의 미술의 목표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나라의 기념비 동상을 돈벌이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것과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시했다는 것이 나로서는 충격적이다. 요즘 혼란스러운 이 통일의 과정 속에서 예술의 자리는 어디인지, 어떤 역할일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이지만 목적의식 없이 마구잡이로 다양화되고 모든 것을 기준 없이 수용하는 것 같아 겁이 날 때도 많다. 시에게는 미술이라는 것이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 친구는 이전 제1백화점 맞은편에서 버려진 포스터 혹은 주변 친구한테 부탁했던 북한 그림 모작을 모아 아버지와 함께 외국인에게 팔았다. 한 장에 100유로 정도 했는데 물론 세금 떼이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외국인 고객이 많이 왔을 때에는 나름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했다. 이 친구는 외국인들이 북한 그림에 왜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사가는지 의문을 품었다. 이 금액을 주고 사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관심에 금지되어 있는 외국의 화집을 몰래 보기도 했다. D. 이 작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나도 한마디 대화조차 나눠보지 못했다. 그는 작업실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다. 소리는 나는데 무엇을 하는지 짐작할 수가 없다. 아무도 그에 대해 모른다. 제이와 대화를 하다 한수에 대해 말했다. 제이가 예전에 읽었던 글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권리는 남한에서의 교육과는 많이 달랐다. 노동력이 곧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선천적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귀찮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날의 한수의 태도와 그 눈빛이 이해가 가면서도 뭔지 모를 화를 참을 수가 없다. 형을 죄책감 없이 베넷 병신이라고 부르던 한수의 표정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마냥 멍하다. 여기서 7월 8일은 없는 날이다. 이제 평양에서의 생활도 거의 끝나간다. 나는 서서히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짐도 챙기고 사람들과의 이별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레지던시를 마무리하는 전시가 곧 열린다.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처음으로 D가
작업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볼 수 있다. 사실 이 건물 밖에만 나가도 아직도 다가설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 22년이란 세월은 길었으면서도 부족한 셈이다. 뒤에 작업실 문이 열린다. 작업실 문이 열린다. 마치 토일의 과정 같지 않은가? 이 레지던시는 새로운 환경을 보고 적응하고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으로 온 작가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해지고 소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았다. 뒤에 작업실이 결국 열린 것처럼 그들도 경계심이 언젠간 허물어질 것이다. 극한 긴장일수록 조금의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뒤에 굳게 잠겨있던 작업실 문이 열리고 그가 대화를 허락한 것처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남과 북의 관계도 계속되는 노력 속에 진정한 소통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한수가, 그리고 한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안다. 한수가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것이다. 놀러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로써 마치 이별인 것 같다. 한수는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레지던시의 마지막 날 2037년 12월 28일 내 이름은 유서연이고 여기는 대한민국 평안남도 평양특별시. 사실상의 통일이 진행된 지 22년이 되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남북한 예술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설립된 평양작가 레지던시이다.